안녕하세요.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경영학자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밤버스란 이름의 양말 회사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밤버스는 라틴어로 호박벌을 뜻하죠. 벌들은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헌신하지요. 그런 기업이 되겠다는 창업자 골드버그와 히서의 의지를 느낄 수 있는 이름이죠. 오늘 밤버스와 비교 설명할 회사인 탐스 휴즈는 미래를 의미하는 투모로우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해요. The company was originally named Shoes for Tomorrow, then Tomorrow Shoes, and then shortened to Tom's. 2013년 뉴욕에서는 엄청난 벤처 신화가 탄생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양말을 만드는 작은 회사가 5년 만에 1억 달러 매출을 올리는 성공 신화를 쓸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그런데 왜 양말일까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미션으로 창업 아이템을 찾던 창업자들은 뉴욕의 홈리스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양말이라는 것을 알고 양말 무상 기부를 미션으로 삼았죠. We know that socks are oftentimes the most requested clothing item at homeless shelters. 진정한 의미에서 소셜 벤처, 목적지향적 기업이었죠. 밤버스는 단순히 아름다운 생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진정성과 뛰어난 경영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탐스 휴즈와는 달랐죠. 오늘 김사부는 서로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두 회사, 밤버스와 탐스 휴즈를 비교하면서 CSR과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밤버스의 성공 요인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각각에 대해 탐스 휴즈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밤버스의 성공 요인은 CSR과 지속가능 경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합한 기업의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로 내려갈수록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 기반 소비와 투자를 한다고 알려져 있죠. 따라서 지속 가능한 소비와 ESG 투자가 이미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죠. 한편 탐스 휴즈 창업자 미코스키는 아르헨티나를 여행하던 중 맨발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보고 2006년 신발 회사 창업을 결심했지요. 그리고 신발 한 켤레 판매 시마다 한 켤레를 개도국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는 원포원 마케팅을 시작했어요. 밤버스와 탐스 휴즈는 빈곤층을 도우겠다는 미션을 가졌으며 원포원 마케팅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유사했지요.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사회적 약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제공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진정으로 홈리스들이 필요로 하는 양말을 제공하기 위해 2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점은 따뜻하고 오랫동안 신을 수 있는 위생적인 양말을 만드는 것이었죠. 반면에 탐스 휴즈의 미코스키는 깊은 성찰 없이 신발을 선택했죠. 하지만 신발을 기부받은 개도국 수혜자들과 시민단체의 생각은 달랐어요. 신발은 개도국 빈민층이 가장 덜 필요로 하는 품목이었으며 실제로 기부받은 신발을 다른 사람에게 낮은 가격으로 파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 신발 산업을 해친다는 비난과 함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죠. 셋째, 밤버스는 크라우드 펀딩과 TV쇼 이벤트를 이용해서 자금 조달과 홍보 효과를 동시에 달성했죠. 2013년 크라우드 펀딩 웹사이트 인디고고를 이용해서 14만 5천 달러를 조달하고 2014년 미국 ABC 방송의 유명한 비즈니스 리얼리티 쇼인 샤크탱크에 출연해서 벤처 투자자 데이몬드 존으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게 되죠. We'd actually launched the business on Indiegogo, one of the crowdfunding platforms, and we did incredibly well. We had about $142,000 in sales in our first 30 days. Because of that, Shark Tank actually found us, and so we didn't go to any open casting calls. You know, they have a recruiting team, and they called us and they said, "Hey, would you be interested in being on the show?" And we were like, "Of course." And we've been growing like a rocket ship ever since, and. 샤크탱크에 노출될 때마다 온라인 주문이 폭주했다고 해요. 이 일을 계기로 2013년 30만 달러이던 매출이 2015년 460만 달러로 급증하게 되죠. 반면에 탐스 휴즈의 경우 특별한 흥행 이벤트는 없었고 미코스키는
초기의 상업적 성공이 자신의 신념과 기부의 미덕을 강조한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이 소비자에게 어필했기 때문이라고 믿었죠. 넷째, 다양하고도 높은 품질의 제품으로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했지요. 2019년 제품 라인업을 티셔츠로 확장하기 전까지 오직 양말만을 만들었으며 최고의 품질의 고가 전략을 적용했어요. 양말 한 켤레의 기본 가격이 12달러니까 비싼 편이죠. 그런데도 소비자들로부터 다양한 제품 라인업과 함께 최고로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예쁜 디자인의 양말로 인정받게 되죠. 반면에 탐스 슈즈의 주력 상품은 아르헨티나 전통 양식 아파르가타 신발 디자인을 활용한 슬립온 실루엣 신발이었죠. 초기에는 미코스키의 스토리텔링과 이국적이고 단순한 디자인이 결합되어서 할리우드 셀럽들이 선호하는 신발로 SNS에 올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죠. 하지만 빈곤층을 진정으로 케어하는 디자인이 아니었고, 새로운 제품 혁신이 없이 반복되는 디자인에 소비자들이 점점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다섯 번째, 당시 인기였던 원포원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활용했지요. 원포원 마케팅의 원조는 탐스 슈즈였지만 진정성과 비즈니스 감각에 있어서 밤버스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CSR을 이용한 마케팅 전술로 돈을 번다는 비판적 시각 때문에 원포원 마케팅이 보통 성공하기 쉽지 않지만 밤버스는 진정성으로 그것을 극복했죠. 홈리스를 값싼 양말의 기부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연구개발을 통해서 그들의 현실적이고 절실한 요구를 충족하는 양말을 만들었죠. 탐스 슈즈가 기부 자체에 절대적인 의미를 둔 것과는 많이 달랐죠. 탐스 슈즈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외면하게 됨에 따라 매출이 급감하게 되죠. 마침내 2019년 파산 위험에 빠지게 되고 미코스키가 회사 경영권을 채권자들에게 넘겨주게 되죠. 최근 탐스 슈즈는 원포원 마케팅을 포기하고 대신에 이익의 3분의 1을 풀뿌리 상품을 만드는 조직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마지막으로 탐스 슈즈가 이커머스와 SNS를 활용한 전통적 판매 채널을 활용한 것과는 달리 밤버스는 D2C Direct to Consumers라고 말하죠. 판매 전략을 택했어요. B2C와 달리 D2C는 브랜드 기업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로 나이키가 2019년부터 아마존을 통한 B2C 판매를 중단하고 직접 소비자에게 D2C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2020년 나이키의 D2C 매출이 34.8%에 달한다고 해요. D2C 마케팅 모델은 유통 비용을 절감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브랜드 기업이 제조, 마케팅, 물류 등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전통적인 소매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팝업 스토어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장점 때문에 매트리스, 면도기, 신발, 양말, 식품 등 점점 많은 종류의 제품에 D2C가 적용되고 있죠.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밤버스는 영원한 성공신화로 승승장구할 것 같죠. 하지만 성공신화가 한순간에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탐스 슈즈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영리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죠. 기부와 같은 비핵심적이고 비본원적 활동보다는 제품과 경영 혁신을 통해 끊임없이 경쟁에서 이겨나가지 못하면 밤버스도 탐스 슈즈가 될지 모르죠. 뿐만 아니라 과연 원포원을 통해 홈리스에게 양말을 기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회적 임팩트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양말을 기부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일까요? 탐스 슈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수혜 국가들이 신발을 생산하도록 도와주어서 자생적인 산업 기반을 확장시키는 대신에 중국에서 생산된 신발을 기부하는 것이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비난을 했었죠. 유사한 일이 밤버스에도 일어나고 있죠.
반버스의 양말 대부분은 실제로 중국과 대만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 진정으로 홈리스들을 도우려면 교육과 고용을 통한 자립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기 시작하면 1억 달러 매출 신화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탐스 휴즈에게 물고기를 주는 대신에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반버스도 명심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착한 기업이 성공한다고 막연히 주장하는 착한 기업 환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기부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과 ESG 평가 점수에 매달리는 우리 기업들이 새겨들어야 할 격언이죠. 오늘 김사부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얘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